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경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목화토금수 중에 이 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보게 되면 양이 된다라고 해서 경금은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양금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음에 해당하는 그런 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경금이었으니까 내일은 또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금은 같은 금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양이 아니라 음이라고 하는 그런 금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금, 여러분들 목화토금수라고 했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 수라고 하는 것은 물,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무쇠 이렇게 배웠지만은 대체적으로 무쇠라고 보는 것은 이 경금이 바로 무쇠와 같은 그런 쇳덩어리죠. 무쇠 내지는 원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쇠하게 되면 그냥 깔끔한 그냥 쇳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겠고 전혀 어떻게 연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도 제멋대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의 특징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강인하다, 아주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무쇠라고도 하지만 강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 같은 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쇠에도 무쇠와 강철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그런 것이죠. 금은 보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주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경 같은 거, 안경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보죠. 안경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참고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플라스틱 중에서 좀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간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나누냐에 따라서 금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플라스틱은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죠. 사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통칭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갖다가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양금, 남자와 같은 양금과 여성과 같은 음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좀 무쇠같이 단단하고 강한 것이 그 특징이 되겠고 신금 같은 경우는 여성스러운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특징이 어떠냐면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약한 것은 부드럽게 다뤄야 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좀 남자답게 씩씩하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키워줘야지 남자를 너무 부드럽게 여성스럽게 키우고 여자를 갖다가 또 씩씩한 군인을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키우게 되면 이거는 음양의 어떤 조화에 맞지 않겠죠. 물론 이제 남자도 뜨개질, 바느질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겠고 여자들도 이제 격투기라든가 군인, 경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특성이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직업적인 것도 선택할 때 경금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좀 강한 직종을 갖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고 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약간 창의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내지는 또 서구적인 어떤 창작 쪽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금 일간들은 좀 예민하면서 섬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용도라고 하는 것은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장화가 아니죠. 정화로서
단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대장간 같은 데 있죠.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으면 저기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시뻘건 쇳물을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경금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은 개념이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원철이 아니라 금을 가지고 일단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금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미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다시 불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뭐 해준다? 도세, 주옥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반지, 보석 같은 경우는 잘 닦아서 광채가 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불로 달궈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금 같은 경우 물을 좋아할 때 임수를 좋아하지 개수는 용도가 없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도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지 병화는 용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용도를.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쇠를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이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거친 경금을 갖다가 그냥 거친 화 가지고 그냥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고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일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와 뭘로 나누는다? 대서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대서가 되는 것이고요. 대서. 그래서 대서전을 상반월이라 하고 대서후를 갖다가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이 상반월이 됐을 때는 마치 5월과 같다라고, 5월과 같이 동론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반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반월이 됐을 때는 뭐예요? 이때는 그야말로 금수가 진기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원래 미월이 토왕계절이죠. 토가 많이 왕해지는 그런 계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뭐 소서절이든 대서절이든 간에 일단 사오음이 남방에 해당되는 그러한 권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 자체는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대서전이냐 대서후냐를 놓고 구분하는 것은, 소서는 마치 5월과 같이 매우 뜨겁다라고 하면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래도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대서절과 소서절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이 태어났을 때는,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금은 양금이 해당이 되면서 미월이라고 하는 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면서 정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토의 어떤 생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하기 때문에 생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세 자체는 이제 미월에서 다음 달 신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금왕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록 이 미토가 이 마른 땅이라서 금을 생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세 차원에서 4월, 5월, 미월 이렇게 오게 되면 경금 자체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토는 금을 생하기가
생활수가 없기 때문에 금의 어떤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월이 아무리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나 뭐예요? 미월은 고온 건조한 그런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토 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원령 자체에 미토만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다시 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다거나 지지로 뭐 진술충미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다매금, 토후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꺼내서, 땅속에서 꺼내서 불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있는 것인데, 땅속에 묻히게 되면 단련할 수가 없겠고, 땅속에 쇠가 묻히면 어떻게 돼? 결국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용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월도 마찬가지고 진술충미월이 다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진술충미월. 그래서 경금이 진술충미월이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토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요 경금을 단련하면 되는 것이지만, 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저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이 투출됐을 때는 간목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 경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써야 되는 그러한 정화를 써야지만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토왕절은 토가 너무 많으면 화의 기운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을 또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간목 같은 경우는 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또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 나무가 약하지 않겠죠. 미월의 간목은 토가 망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도 좀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경금도 이렇게 세력이 좋지 않고요, 정화도 세력이 좋지 않고 간목도 세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주가 좀 중화가 되려고 하면 조금은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사주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굉장히 탄탄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미월의 경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토가 투출하느냐, 무토가 투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토는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했고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약간 무정한 그런 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이 일주가 경오일주죠. 경금일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로서 단련을 함이 필요한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오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오중의 본기는 뭐예요? 병기정이라고 해서 이 정화가 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지에서 정화를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화 자체가 일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불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육친으로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오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듯하고 꼼꼼하고 조금은 교과서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인성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지금 하반월 중 미중에 미월의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오화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미 화가 되죠. 그러면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화가 기세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뭘 중시 봐야 되냐면 형충 회합을 굉장히 중시해서 놓고 봐야 됩니다. 형하냐 충하냐. 회라고 하는 것은 삼합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합도 있을 수가
수가 있겠고 지지 육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하느냐 충하느냐에 따라서 오행이 약화될 수가 있겠고 회하느냐 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오행이 왕할 수가 있는데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완전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불약 정도 되는데 이거는 미월에 오화를 같이 보게 되면 화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관성이 좀 많아지게 되고 일간은 좀 위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가 나머지 글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일단 정관이 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요 관성을 좀 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금, 신금은 마찬가지로 수를 볼 때는 개수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임수를 봐야지만 신금도 도세할 수가 있겠고 경금도 임수라야 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수를 보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냐면 지지에 있는 자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수가 있기 때문에 오화하고 좌우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토가 중간에 있게 되면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아요. 좌우충이 되지 않고 그냥 오화는 미하고 합을 할 뿐이고 자수는 자수대로 그냥 존립하면서 개수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은 윤토, 미토를 갖다가 약간 습토화 시킬 수도 있어서 금을 생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정화로서 여기 이 명식으로 봤을 때는 오화가 되겠죠. 이걸로써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상관이 있게 되면 이 상관은 오화를 갖다가 충하는 그러한 단점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개수가 투출된 것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요 명식이었을 때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인트는 개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 뭐 지지 오화가 됐던 천간이 정화가 됐던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은데 이렇게 상관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은 뭐예요? 정관을 갖다가 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상관, 견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좋지 않은 생시가 뭐냐면 정축시 같으면은 이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개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는 이 정화를 갖다가 여지없이 파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상관경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시하고 정해시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해 정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요 개수가 역시나 정화를 갖다 파하게 되니까 요 관성이 파하게 되죠. 내가 발생한 임수 가지고 관을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법윤리 도덕을 내가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상관인 개수를 보는 것은 오히려 일간의 기운을 설계할 뿐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정관을 갖다가 파극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수에다가 여기 뭐 해수까지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개수가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서절이 지났기 때문에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는 것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원래 정화가 투출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이 개수 때문에 정관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화가 투출하면 상관 경관 된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병자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좌우상충하게 되면은 오화도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오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오화도 깨지게 되겠고요. 병화 있다 손치더라도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병화의 빛을 가려버리거나 개수가 병화를 파극시켜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 경금은 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호회곡도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개수를 파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미월에 또 오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토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토후매금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없네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수는 뭐예요? 화를 억제하기보다는 목이 있으면 목을 생하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미월에 경금 자체가 그렇게 왕하진 않으니까 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오중에 있는 정화가 오중에 있는 일지에 있는 오중 정화가 용도가 이런 거는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수가 하는 일은 화를 파극하는 일을 했었을 텐데 그나마 목이 있으니까 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화는 보존될 수가 있겠죠. 이 화는 오미합화해서 화의 기운도 약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도 이렇게 되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개수가 그래도 이렇게 목을 생하는 순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똑같은 금을 본다 하더라도 을유시 같으면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좀 공력이 떨어지겠고 경금하고 을목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같은 사주가 좀 쉬울 것 같은데도 조금 이렇게 중화 사주를 배합하기가 이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